사회 초년생이 꼭 해야 하는 재테크로 제가 연금 투자를 꼽았었는데요. 요즘 많은 MZ분들이 실제로 연금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2022년에 비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증가율이 20대가 가장 높았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핫해지고 있는 연금 투자, 오늘 제가 이 영상으로 A부터 Z까지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부터 제 포트폴리오도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또 투자 꿀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3년째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2천만 원 정도 연금저축 펀드와 IRP에 들어가 있고 나무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7% 연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 나이로 아직 29세이기 때문에 20대 기준으로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세대분들에게 제가 연금저축 펀드를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목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그만큼 복리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가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부담이 되는 선이 아니라면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이러한 연금 투자를 꾸준하게 지속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연금 제도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3층 연금 제도로 되어 있어요. 1층은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그리고 그 위에는 퇴직연금, 그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 친구들이 이 국민연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 위로는 퇴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또 개인형 퇴직연금을 따로 추가로 가입해서 납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형 퇴직연금이 IRP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인연금에 오늘 다룰 연금저축 펀드가 포함됩니다. 그럼 연금저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부가 개인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장기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안에도 종류가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 이렇게 있고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 신탁은 은행에서 운영을 하고요. 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펀드는 증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는 하지만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훨씬 다양해지고요.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펀드나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펀드 계좌를 말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 리츠, 실적배당형 펀드가 해당이 되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요. 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왜 만들어야 할까? 우선 첫 번째는 절세 혜택입니다.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만약에 일반 주식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 수익의 15.4%를 이자와 배당소득세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펀드는 6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공제율인 66.5%를 적용받게 되면 1년에 99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앞선 절세 혜택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투자 후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걸 세금으로 내지 않고 이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죠. 나중에 낼 수 있게 되죠. 이 과세 이연된 금액을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게 20-30년 후에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불어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장점은 자유로운 이출금입니다. 연 1,800만 원 한도까지 연금저축 펀드에 납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중 6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를 제외한 금액은 중간 인출을 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좌 해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 펀드는 은행에서도 만드실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보다는 증권사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상품들을 담아서 운영하시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증권사 앱에 들어가셔서 연금저축 펀드를 검색하시면 정말 손쉽게 만드실 수 있고 모바일로도 충분히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H 나무증권 앱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UX, UI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 펀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장기 투자.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로 꾸려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연금저축 펀드에 돈을 한 번 넣으면 2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최소 30년 이상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20-30년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낼 그런 상품들, 그런 종목들로 꾸려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별표
목표가 10개도 부족해요. 제가 연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젊은 에너지로 굉장히 패기가 넘쳐서 주식형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만 거의 몰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장이 좋아서 수익률이 너무 좋았어요. 동시에 이대로만 하면 문제 없겠는데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하락장이 올해 들어오면서 정말 무섭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물론 언젠가 다시 상승할 종목들로 제작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런 큰 변동성은 또 이걸 다시 회복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숫자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주식 비중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30이다. 그러면 70% 정도는 주식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0% 정도는 최소한 안전자산인 채권, 금, 리츠 등으로 꾸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S&P 500. 아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종목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S&P 500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00개 대형 우량 기업의 주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수입니다.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우리가 연금저축펀드에 매수해서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S&P 500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기업들이 다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런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ETF를 고를 때 중요한 점 3가지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는 순자산이 많은, 두 번째는 총 보수 비용, 수수료가 낮은, 그리고 세 번째는 상장일이 최소 1년, 그리고 오래될수록 좋다,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5가지 상품 중에 코덱스를 고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타이거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서 그래도 내가 다시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코덱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자산도 충분히 크고 또 총 보수 비용도 타이거 못지않게 낮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에 담기 좋은 종목 두 번째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 비금융 기업의 주가를 종합한 지수로 굉장히 IT 기업 비중이 높고요. 주로 성장주 위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실 IT 기업 특성상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이 나스닥 100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면 또 그만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뿐만이 아니라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은 비중을 조율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안전하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다 하시면 사실 S&P 500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졌어 하시면 나스닥 100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스닥 100 역시 이렇게 5가지 운영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타이거와 코덱스 사실 비슷해서 이 2개 운용사 중에서 하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담기 좋은 종목 세 번째는 바로 채권 ETF입니다. 이 채권 ETF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금저축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가는 자산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변동성이 최대한 적게 하지만 꾸준히 길게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채권 ETF를 담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채권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에 돈을 빌려주면 그게 국채가 되고요.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회사채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채권들을 모아서 ETF 형태로 만든 게 채권 ETF입니다. 듀레이션에 따라서 장기채, 단기채, 중기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채와 단기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사실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금리가 인상할 것 같은 시기에는 단기채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채는 만기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새로운 높은 금리로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할 것 같은 시기에는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예전에 발행된 높은 금리의 채권이 더 가치 있어져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또 단기채는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코덱스 CD금리 액티브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버드콜 액티브는 커버드콜 상품으로 월 배당 챙겨보실 수 있고요. 미국 초단기 국채도 배당금을 지급하고 코덱스 CD금리 액티브는 파킹 ETF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원금 손실은 거의 없고 서서히 매일 이자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에 담기 좋은 종목은 리츠와 금입니다. 리츠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금입니다. 부동산과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입니다.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전자산을 일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은 경기가 불안정할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자산입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이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증시가 불안정하거나 시장 경기가 하락할 때 이런 금은 또 반대로 우상향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경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진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비중을 가져가시는 걸 여러 전문가분들이 추천하십니다. 저는 원래도 이제 S&P 500이랑 나스닥 위주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의 비중만 해도 거의 65%에 달합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굉장히 많이 꾸준히 그리고 올해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2월에 세외 배당금 이중과세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 종목은 현재는 매수를 중단한 상태이고요. 다시 이걸 매도를 하고 다른 자산을 추가할지 좀 어떻게 방향성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츠와 채권은 이제 막 제가 담기 시작을 해서 사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앞으로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납입할 금액에 있어서는 요 리츠 금 채권 위주로 제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연금저축펀드 투자 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해야지만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가능합니다. 만약에 중간 인출을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를 따로 떼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주식형 ETF도 담고 채권 ETF도 담고 여러 변동성이 있는 상품들을 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따로 되지 않고요. 세 번째는 또 예금자 보호가 따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 투자에 있어서 알면 좋을 팁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식형에만 투자하시기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 ETF, 금 리츠를 같이 분산 투자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 맥스가 600만 원, IRP까지 하면 9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금액만큼을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모으시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탄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따로 준비해 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부자 됩시다. 안녕!